오늘은 자기가 설정한 인물들로 하여금 갈등과 대립을 하게 하라. 그 인물이 아무리 친한 형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을 주고받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혹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 어머니와 자식 사이, 어머니와 딸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혹은 딸 사이, 갈등 대립하지 않으면 그건 소설이 아니에요. 그 갈등 대립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갈등 대립이 없다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손톱만큼도 갈등 대립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없고 종속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길을 가면 바람이 앞에서 붑니다. 길을 걸어가는 나와 바람이 갈등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갈등 대립을 염두에 두지 않는 표현입니다.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이 지나가도록 바람에게 길을 내어주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정체성의 흔들림을 말합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한 친구는 한 길로 가자고 하고 다른 친구는 세 길로 가자고 주장합니다. 한 친구는 자장면을, 다른 친구는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주장합니다. 순종 잘하는 개하고 주인하고도 갈등 대립을 합니다. 책상과 주인과도 대립합니다. 말과 그것을 타는 기수하고도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바람과 바닷물이 갈등 대립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 철렁거리는 파도입니다. 아내와 남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딸과 아버지, 손자와 할아버지도 갈등 대립합니다. 팽팽한 긴장, 갈등 대립이 없다면 삶은 재미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갈등 대립인 것입니다.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방어하는 성적인 결합도 갈등 대립인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모든 인물과 인물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모순이 내재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진리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갈등 대립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내 운명과의 갈등 대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섬에서 나고 자랐는데 아버지는 장남인 큰아들만 중학교에 보내려 하고 작은아들인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시킨 다음 농사짓고 고기잡이 하게 하여 장가들이고 분가시키려고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에게 순응했다면 나는 시골 고향 마을에서 어떤 모양새로 살고 있을까? 불만족 때문에 술주정뱅이가 되어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거나 세상을 저주하면서 범죄자가 되어 청송감호소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부지런히 일하여 시골 부자가 되었거나 이장을 하면서 아들, 딸 가르치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추녀 하나 아내로 살아서 잘 살지 모르죠. 그러한 운명을 나는 내 의지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소설가의 삶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게으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어디엔가 소속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향후에, 신도회, 무슨 개, 일진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민족문학작가회의, 농민회 따위에 소속되어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 모임 속에 들어가면 규약에 따라야 하고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소속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모임에 지지를 끌려가려 합니다. 그 모임에서 이탈하면 외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내의 노예가 되고 남편의 노예가 되어서 합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노예로 살면서 그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 하는 모순의 동물입니다. 그것이 운명이므로 나는 그 운명과 갈등 대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운명을 헤치고 나아갑니다. 운명이 나의 자유에 도전합니다. 나의 살아간다는 것은 운명과의 끊임없는 갈등 대립입니다. 운명과의 갈등 대립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에 한번 제가 읽어드린 바가 있는 혼자서 배를 타고 간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가을의 어느 날 한밤중에 나는 덕도 모퉁이의 들판에 있는 숯불의 논에서 거룻배에다가 벼를 산처럼 쌓아 싣고 혼자서 바닷길을 노저 마을 앞 선창으로 향해 갔습니다. 산 같은 볏집으로 말미암아 뱃머리 앞쪽을 가늠해 볼 수 없었습니다. 짐작으로 방향을 잡아 노를 저 나가야만 했습니다. 내 눈앞에는 총총한 별들과 출렁거리면서 줄기차게 흐르는 해류와 별빛으로 인해 굴절되고 있는 어둠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다의 물길에 어둡고 배 운전하기에 서투른 나는 땀으로 멱을 감듯이 하면서 노를 저었습니다. 어둠에 감싸인 섬 주위의 물목을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해류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절망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배가 소용돌이 치는 해류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육지 쪽의 갯바위와 암초에 걸려 난파되지 않게 하려면 쉴 사이 없이 노를 저어야만 하는데 내 팔뚝은 힘을 소진하고 뻗어졌습니다. 맥없이 뻗어지는 팔뚝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일어나는 채 노를 젓고 또 저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써서 저었습니다. 나 대신에 노를 저어줄 사람은 그 거룻배 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과 부처님도 도와주지 않고 용왕님과 산신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나의 지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를 갈면서 물길을 찾아 배를 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간신히 뱃머리를 마을 앞의 모래밭에 대고 나는 자갈밭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숙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승원이 넉넉히 장가가겠다. 나는 속으로 울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 뭘 할 것인가. 눈 속으로 흘러든 땀으로 인해 수렁거리는 별들이 굴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슬퍼하고 있는 깜깜한 의식을 환히 밝혀주는 빛 한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삶 속에 나를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한 어둠 속에 나를 묻어두는 것도 나이고 거기에서 나를 꺼내 빛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나이다. 이것은 제가 쓴 수필입니다. 제가 20살 전후에 경험한 것을 글로 옮겨놓은 겁니다. 가령 자기의 육체와 성을 상납하고 신분상승을 노리는 만운 같은 창녀 소설들은 자기 운명과 갈등 대립하면서 그 운명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자연과의 갈등 대립입니다. 나는 운명을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숙명론자가 아니죠. 우리들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연은 나를 품어주는 어머니 품 같지만 폭풍 후, 지진,
홍수 따위로서 갈대처럼 연약한 인간을 한순간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는 자연의 의지와 내 의지의 갈등 대립이 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의지가 같지를 않아요. 언제든지 자연은 나의 적이 되어 있어요. 내가 노를 저어갈 때 파도와 해류는 내 배를 자기의 의지에 따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바람과 파도와 자기 의지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그 자연을 상대로 나는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싸워야 내 의지대로 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나 해류와 나의 의지는 끝까지 갈등 대립합니다. 내가 산을 오를 때 가파른 산과 미끄러운 바위와 가시밭길과 드넓은 계곡을 흐르는 물은 내 진로를 가로막습니다. 나의 산행은 산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의지와 산의 의지가 갈등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사회와 역사와의 갈등 대립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을 식민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회와 역사를 상대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군사 독재가 사회와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자유와 민주를 찾아야 한다고 소리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 독재에 순응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운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물이고 역사가 강물이라면 인간은 그 속에서 유행하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자기를 감싸고 흐르는 물과 갈등 대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면서도 자유인인 시인을 죽이는 사회와 역사를 시인이 달과 꽃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시인은 사회와 역사와 갈등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친구, 아내, 아들딸과의 갈등 대립. 나는 치약 한가운데 잘록해지도록 짜서 쓰는데 아내는 왜 꼬리 부분에서부터 차례로 짜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그 갈등 대립하죠. 아들은 문예창작과로 진학하려 하는데 아버지는 법과대학으로 가라고 하고 어머니는 의과대학에 가라고 합니다. 딸은 하늘색 스카프를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보라색을 권합니다. 딸은 청바지를 입으려 하는데 아버지는 딸에게 치마를 입히려고 합니다. 나는 바둑을 두자고 하고 친구는 당구를 치자고 합니다. 나는 수컷개를 끌고 공원 산책을 가는데 수컷개는 발정한 암패를 쫓아갑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갈등 대립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 대립은 나와 또 하나의 나와의 갈등 대립입니다. 지난번에 무식 얘기하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1층에서 사는데 지하실에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나가 이기적이고 이성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감성적이고 동물적입니다. 하나가 밝은 쪽에 노출된 나라면 다른 하나는 지하실 속에 늑대인 것입니다. 산모퉁이에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으면 하나의 나는 그냥 두고 가자고 하는데 다른 하나의 나는 그것을 꺾어 가자고 합니다. 하나의 나는 노예처럼 비굴하게 행동하는데 다른 하나의 나는 그러한 나를 비웃고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떳떳해져야 한다,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내 속에서 갈등합니다.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의 나는 한 푼 주자고 하는데 또 하나의 나는 그냥 가자고 합니다. 사실과 사실들을 혼합하여 만들어낸 픽션을 통해 갈등 대립 구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등 대립 구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소설 작품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문장에 탄력이 없습니다.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주제를 확실하게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으면은 그 소설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글도 되지 않아요. 인물과 인물 사이에도 갈등 대립은 있고 세상과 나 사이에도 갈등 대립은 있고 나의 존재, 나의 절대 고독과 나 사이에도 갈등 대립은 있습니다. 갈등 대립이 얼마만큼 글쓰기에서 중요한지, 갈등 대립 구도가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무게로 우리 삶을 흔들고 있는지 짐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글쓰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갈등 대립을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